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리즈의 목표는 파이썬으로 구글 드라이브의 파일을 업로드, 다운로드 하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를 위해 사용자에게 권한에 대한 동의를 받는 OAuth 동의에 대한 설정을 진행해 볼 거예요. 이번 시리즈는 4개의 영상으로 계획하고 있고 다음 영상부터 파이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PI를 사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동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구글 서비스 이용하시면서 이런 동의화면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프로그램이 이런 동의화면, 즉 OAuth 동의화면을 사용자에게 요청하면 사용자는 확인하고 동의를 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동의를 하게 된다면 OAuth 동의화면은 동의를 요청한 프로그램에게 동의 정보, 즉 동의서를 전달해 주게 돼요. 프로그램은 이 동의 정보, 즉 동의서를 가지고 구글에게 API 사용을 요청하여 사용자에게서 동의받은 권한을 이용하는 API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어플리케이션과 동의하면 API를 관리하는 단위인 프로젝트부터 생성해 볼게요. 먼저 구글 클라우드 콘솔로 이동해 주세요. 처음 접속하시는 거라면 GCP,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사용 약관에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상업적 목적이라는 건 세금 관련 약관으로 보여요. 이 점 참고해 주세요. 사용 약관에 동의해 주셨으면 프로젝트를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미리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가 없으므로 바로 옆에 있는 프로젝트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십시다. 그러면 프로젝트 생성을 위한 양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프로젝트 이름부터 적어주세요. 위치는 조직 없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혹시 구글 조직 계정에서 이용하시는 경우 사용 권한에 따라 조직 아래로만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양식을 채우셨다면 아래 만들기 버튼을 눌러 프로젝트를 생성해주세요. 잠시 기다려주시면 프로젝트가 생성됩니다. 상단에 자신이 생성한 프로젝트 명이 뜨고 있는지 확인해주시고 아니라면 알림창을 통해서 프로젝트로 이동해주세요. 다음 단계로 구글 드라이브 API를 쉽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추가하겠습니다. 콘솔에서 라이브러리 탭을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API 라이브러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 중앙에 있는 검색창에 구글 드라이브 API라고 검색해주세요. 이렇게 검색해주시면 여러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구글 드라이브 API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사용 설정 버튼을 눌러 사용 설정을 해줍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사용 설정이 되어 API 세부 정보 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OAuth 동의화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OAuth 동의화면 설정 메뉴로 이동해주세요. 그런 다음 이용자에게 표시될 앱 이름과 이용자가 볼 수 있는 문의용 이메일 주소를 적어줍시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개발자 연락처 정보를 넣어주세요. 위에 적은 이메일 주소와의 차이는 위에서는 동의창에서 이용자가 볼 수 있는 문의용 이메일이고 아래는 구글에서 연락을 하기 위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영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권한 범위에 대해서 지정하는 단계입니다. 권한 범위, 스코프란 이용자의 계정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이용자의 이름, 이메일 주소 읽기 권한, 이용자의 구글 드라이브의 모든 데이터를 읽기 권한, 또는 이용자의 구글 캘린더에 일정 추가하기 권한 등이 있습니다. 앱, 프로그램이 해당 권한을 취득한 경우 프로그램은 허가받은 범위 안에서 이용자의 계정,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요. 권한 범위에 따라 제약사항도 존재하는데요. 권한 범위가 이용자의 계정, 데이터에 끼칠 영향을 생각하여 권한 범위에 따라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이 클수록 실제 서비스를 위해서는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여러가지 제약사항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전에 등록한 사람만 동의를 할 수 있는 테스트 모드에서는 예외입니다.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서비스를 하지 않는 이상 테스트 모드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민감도 등급은 비민감, 민감, 제한됨으로 등급이 나눠져 있으며 등급이 높아질수록 제약사항이 많아집니다. 다음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범위의 목록입니다. 위의 주소를 통해 전체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주소는 댓글과 영상 설명란에도 남겨두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드라이브 API V3의 권한 범위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 깊게 보아야 할 구글 드라이브의 주요 권한 범위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앱이 생성한 폴더와 파일에만 접근할 수 있는 us/drive.file이고 하나는 이용자의 모든 폴더,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us/drive입니다. 두 개의 권한 모두 파일과 폴더를 생성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drive.file은 프로그램이 올린 폴더와 파일에 대해서만 읽고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올리지 않은 폴더와 파일, 즉 사용자가 올린 폴더와 파일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범위를 추가해볼까요?
범위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범위 추가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선택한 범위 업데이트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필터에서 드라이브를 검색해 구글 드라이브 API를 선택하여 드라이브 API로 범위를 필터링 해주세요. 그러면 드라이브 API에 권한 범위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자신이 원하는 권한 범위를 선택해주세요. 잘 모르시겠다면 모든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us/drive 범위를 선택해줍시다. 아래 직접 범위 추가 입력창을 통하여 범위 주소를 직접 입력해 추가해줄 수도 있어요. 범위를 모두 선택하였다면 아래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 변경사항을 적용시켜줍니다. 추가한 예시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참고해주세요. 지금 화면은 us/drive를 library, 즉 리스트의 선택을 통해 추가한 화면입니다. 다음 화면은 us/drive를 주소 입력을 통해 추가한 화면입니다. 리스트에서 선택한 것과 다르게 API 분류가 뜨지 않습니다. 다음 화면은 us/drive.file을 library를 통해 추가한 화면입니다. 권한 범위를 모두 설정하였다면 아래 저장 후 계속 버튼을 통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세요. 이제 테스트 사용자를 추가하겠습니다. 테스트 사용자를 추가하는 이유는 테스트 모드에서는 사전에 등록된 테스트 사용자만 동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화면에 Add Users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용자 추가 창이 뜨게 되면 입력창에 테스트 사용자로 추가할 사용자의 이메일, 즉 구글 계정을 입력하여 등록시켜주세요. 모두 입력하였다면 추가 버튼을 눌러 사용자 추가를 마무리해주세요. 테스트 사용자 현황을 확인해주시고 저장 후 계속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넘어가주세요. 이제 모든 정보를 확인하는 창이 나오면 동요화면 제작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OOS 동요화면에 대하여 실제로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기 위한 화면을 얻기 위하여 인증키를 받을 것인데요. 자신이 만든 동요화면을 표시해달라고 요청할 때 인증키로 자신이 개발자임을 증명하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구글은 이렇게 요청을 받으면 인증키가 유효한지 확인하고 유효하다면 동의를 받기 위한 화면의 정보, 즉 동요화면의 웹 주소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인증키를 받기 위하여 사용자 인증 정보 메뉴로 들어가 주세요. 그런 뒤 위에 있는 사용자 인증 정보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OOS 동의 요청을 위한 인증키를 받으려 하므로 OOS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선택해주세요. 우리는 프로그램을 컴퓨터에서 실행하므로 어플리케이션 유형은 데스크톱 앱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아래 이름을 정하게 되는데 이 이름은 우리가 식별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니 아무렇게나 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만들기 버튼을 눌러 인증키를 만들어줍니다. 잠시 뒤 OOS 클라이언트 생성됨 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보안 비밀번호가 포함된 인증키가 생성되는데요. 관리하기 쉽도록 아래 JSON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인증키를 JSON 파일로 다운받아주세요. 자, 그럼 목록에 조금 전 생성한 정보가 보이며 등록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정보를 눌러 인증키를 다시 다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OOS 동의화면을 열기 위한 인증키도 받았으니 다음 영상에서는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이용자에게 OOS 동의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